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CHO를 맡고 있는 손현수입니다. LG에 입사한 지는 26년째이고요. 계열사 두 곳을 거쳐 우리 회사에 입사한 지는 올해로 9년째입니다. 저는 HR, 총무, 홍보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요.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서 회사에서 일을 즐겁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CHO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임직원 개개인들의 회사 생활과 직접 연관이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아쉬운 점이 있으시면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수시로 많이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끔 칭찬과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LG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고객 가치와 관련된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룹 차원에서 매년 일관된 고객 가치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부서, 즉 고객 비접점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CHO로서 평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 임직원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임직원들이 고객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가 궁극적으로 고객 가치 혁신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접점 부서이든 비접점 부서이든 어쩌면 저조차도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나의 고객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그냥 일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객 비접점 부서들의 경우 고객 가치와 나의 업무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이러한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객 관련 활동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조직에 잘 정착되려면 각자 나의 고객이 누구인지 항상 생각하고 이를 마음속에서 새기고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객 가치에 이어 이번에는 직원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경험은 직원들이 회사에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겪는 모든 경험을 의미합니다. 직원 경험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우리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경험은 더욱 강화하고 부정적인 경험은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단순히 직원들을 기분 좋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며 조직이 지향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경험을 설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도 올해 5월에 채용, 일하는 방식, 근무 환경, 보상 등 총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조사하였고요. 팀별로 실시하신 워크숍 때에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 내주신 다양한 의견에 따라 인턴 제도를 포함한 채용 관련 사항들은 이미 일부 개선을 완료하였고요. 레저 주거 환경 등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CEO 이하 경영진들이 직원들의 어려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 중이므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3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료 항목이었습니다. 외부의 다른 회사에 비해 LG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룹 내에서도 우리 회사가 제일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회사원들 사이에 쓰는 표현들 중에 최복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복동은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를 말을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 나 자신부터 더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더 좋은 우리의 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식은 보통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경험은 직접 해봐야 쌓이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직장인의 경우 맡은 업무에서 얼마나 의미 있고 다양한 일들을 실행해 봤냐가 우리의 전문성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는 올해 우리 회사의 변화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조금 더 심플해져서 고려사항이나 이해관계자가 줄었고 경영층의 변화도 있어 과거에 비해 조금 더 빠르고 가볍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환경이 우리 회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젊고 역동적인 조직 문화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부디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가 보다 다양한 일들을 빠르게 실행해 나가서 많은 경험, 나아가서 많은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일하는 방식, 그 중에서도 특히 보고문화 개선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최근 몇 년간 보고 및 보고서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으며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들 좋은 보고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메일 보고는 대면 보고에 비해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을 줄여 보통 효율적인 보고 방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메일 보고 자체가 필요 없는 보고라고 한다면 메일 본문을 적는 시간이나 첨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 자체가 낭비가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보고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것은 보고나 보고서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정할까요? 바로 보고하는 사람과 보고받는 사람이 같이 정해야 합니다. 즉, 보고 방식을 일부 개선한다고 해서 보고 문화 개선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보고 방식이나 보고서를 선호하고 필요한 상황인지를 고려할 줄 알아야 진정한 상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문화 개선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상대방과 개선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나 보고서 필요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상의하고 정하기입니다. 결국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받으시는 분과 보고하시는 분들 서로 소통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우리 회사의 사업 분할, 매각 등의 변화들로 인해 구성원들의 걱정과 아쉬움이 컸었고,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우리의 곁을 떠난 동료들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남아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업무상 어려움이 더욱 크셨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 회사와 업무와 동료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우리 구성원들께서 더 이상 회사를 걱정하지 않고 다시금 각자의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사업 방향을 셋업하여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조직이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직까지 회사의 미래 모습이 다소는 가시적이지 않더라도 현재 회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가져보자였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일환으로 CEO께서는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계시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리더스 투데이, 얼마 전에 진행했던 성과급 관련 온라인 설명회들을 진행하였고 기형진별로 다양한 방식의 소통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회사의 이러한 소통 활동이 보다 의미 있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통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소통의 내용입니다. 소통이 되려면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주제를 이야기해야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비로소 제대로 된 소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통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진정성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왠지 동의가 안 가거나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내용 없이 진심을 담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소통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진정성이 내용까지 커버하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다들 내용과 진정성을 겸비한 소통의 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CHO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연초 타운홀 미팅, 팀별 식사 자리 등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드리고
회사와 관련된 정보 공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소통 활동은 CHO 만남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던 CHO 전체 구성원들과의 1대1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만남의 방식도 일과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3개 중에 직원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했고요. 대화의 주제도 따로 정하지 않았고 별도의 자료도 없이 짧게는 1시간여, 길게는 3시간을 넘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와 업무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했고 또 어떤 분들은 회사와 업무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만 나눈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러한 만남의 자리에 성과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서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하고 조금은 더 친해진 것이 성과가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1대1 만남이 다 끝나서 요즘은 혼자서 시즌2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식과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G 계열사의 인사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HR 업무만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한 일만 이렇게 오래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가끔은 묵묵히 한 우물만 파온 제 자신이 대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커리어를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후배 여러분들은 보다 다양한 일,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25년 동안 해온 HR 업무도 채용, 평가 보상, 교육, 노경, 조직문화 등으로 나름의 전문 영역이 나뉘어 있어서 이 모든 업무를 다 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회사를 포함해 3군데 LG 계열사를 거치면서 HR 모든 업무에 실무를 해보고 모든 업무의 조직장도 맡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회는 제가 운이 좋았던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만 과거 저희 상사들께서 저를 보고 쟤는 다른 일도 곧잘 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저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도 싫어하지 않고 임했던 자세를 좋게 보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라는 것을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운이란 단어를 꺼낸 김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HR 업무를 25년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인사 결과를 봐왔고 저 사람은 운이 있네, 운이 없네 라는 식의 주변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운이 중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도 덜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가끔 후배나 주변 분들에게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가까이에서 본 내 경험상 사람마다 운이 조금 더 좋거나 나쁠 수는 있겠으나 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자기에게 온 운을 잡은 것이고 운이 나쁜 사람은 그것을 못 잡은 것으로 둘 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운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평소에 해 놓았느냐 못 해 놓았냐의 차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소에 준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운들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